이제는 인생입니다. 오늘의 책은 마음 홈트, 저자는 마리안 로아스 에스타페. 이 책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며 카드를 몇 장 받는데 이는 좋은 카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카드를 받았다면 가능한 한 그 안에서 게임을 잘 해야 한다. 오늘은 나에게 좋은 일을 할 거야. 행복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행복이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미래를 기대하며 현재를 건강한 방식으로 사는 것이다. 행복은 행운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증강할 수 있다. 이 책은 우리가 겪어왔고 계속 겪게 될 상처와 고통들에서 회복하는 강력한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희망 없는 눈에 빛을 심어 넣는 과학과 내면의 힘을 키우는 치유 방법들을 직접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연 치료제인 건전하고 적절한 태도를 기르는 방법을 알려준다. 책의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한 책입니다. 뇌를 이해하고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일부를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립니다. 현재를 살기. 행복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자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해석하는 방법에 달려있다. 그것은 우리가 현실을 흡수하는 방식에 달려있고 그 흡수한 내용에 집중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행복력의 핵심이다. 우리는 현실 세계를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삶의 수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많이 즐기는 법을 배우려는 것이다. 당신의 현실은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기로 결정을 내렸는지에 달려있다. 이 말을 듣고 놀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 말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를지도 모른다. 이미 모두 다 해봤어. 내 삶은 정말 힘들어.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 내 어린 시절은 끔찍했어. 말은 쉬워도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살면서 좋은 것들을 꽉 붙잡을 수 있는 선택권을 거부하면 이것은 존재의 가장 결정적인 전투에서 패배했음을 스스로 선포하는 셈이다. 생각은 감정 생성에 책임이 있다. 느낌은 그 감정에 대한 신체적 반응이다. 뇌가 없으면 감정도 없다. 뇌 손상과 뇌졸중, 기형증이 발생하면 뇌의 영역이 손상을 입어 느껴지지 않게 된다. 뇌의 해당 영역이 비활성화되거나 손상되면 사지의 감각을 잃을 수도 있다. 화상을 입어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해로운 감정은 생각 때문에 생긴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배우거나 재교육할 수 있다. 행복하고 평화롭고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생각하는 방식을 다듬어야 한다. 그렇게 해보면 그 결과에 깜짝 놀랄 것이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 현실이 바뀐다.
당신에 관한 생각이나 가장 괴롭고 슬픈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철저하게 조사하라. 해로운 감정이 생기는 이유는 무언가가 당신 머릿속을 지나가고 그 무언가가 해로운 방식으로 당신을 침범하기 때문이다. 물론 쉽지는 않다. 내가 자동화라고 이름 붙인 게 있는데 특정 자극이나 생각 앞에서 평생 해와서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반응을 뜻한다. 오랫동안 해와서 해야 하는 일이 된 그 행동에서 벗어나는 건 쉽지 않다. 해로운 생각과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인 신념체제를 수정하려면 한계나 장벽으로 작용하는 생각들이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 우리는 생각을 교육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러 가보자. 보통 처음 자전거를 탈 때는 넘어지지 않도록 보조 바퀴를 사용한다. 그러다가 두려움이 사라지면 과감하게 속도를 높이고 언덕을 내려가며 핸들에서 한 손을 놓을 수도 있다. 자, 당신이 보조 바퀴를 빼고 균형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한다고 하자. 도저히 할 수 없고 넘어질 거란 생각이 든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과 달리 균형이 잘 잡힌다. 그리고 몇 달 또는 몇 년 후에 다시 자전거에 오른다. 이때는 보조 바퀴를 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머리는 이미 균형 잡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보통 수준 이상으로 다른 사람 신경을 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당신은 계속 평온함과 고요함을 찾고 있는가? 소란스러운 곳에 가면 화가 나는가? 주변 사람들보다 현실을 훨씬 더 직감적으로 인식하는가? 이것은 민감한 신경계를 가지고 있어서 환경의 변화와 세부 사항을 더 크게 인식하는 매우 민감한 사람의 특징 중 일부이다. 특히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직관적이지만 감정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거나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쉽게 압도당하고 감정이 막혀버릴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뭐든 더 강하게 느낀다. 매우 직관적이어서 현실을 꼼꼼하게 파악한다. 과도한 자극 때문에 더 쉽게 지치고 피곤해한다. 공감 능력이 크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돌볼 수 있다. 그리고 쉽게 감동한다. 소심하고 수줍어하는 경우가 많다. 상황에 맞서거나 도전하기 전에 더 많이 따져보고 조심하는 경향이 있다. 매우 섬세하고 심도 있게 정보를 처리한다. 많은 경우에 세부 사항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완벽주의자가 된다. 예의 범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특히 행동에 신경을 많이 쓴다. 비판에 더 민감하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받아들이는 게 어렵다. 뉘앙스, 소음, 냄새, 온도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남녀 모두 존재하지만 여성이 좀 더 많아 보인다. 어떤 사람들은 더 자주 불안이나 우울증을 겪는데
내면과 외부 세계 모두 남들보다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환경이나 상황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장소나 사람이나 환경의 유형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아동의 경우는 과잉보호하지 말고 특정 상황에 대한 과잉 반응을 이해하고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5시간보다 적게 잤는데도 최고의 컨디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각자 자신의 수면 주기를 알아보고 일정을 조정하는 게 좋다. 숙면을 위한 5가지 조언. A.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전자기기를 멀리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전자기기의 화면, 비디오 게임, 소셜 네트워크를 조심하라. B. 감정적 자극을 조심하라. 걱정스러운 대화, 갈등으로 끝나는 저녁 식사, 배우자와의 격렬한 대화 등은 그날 밤 제대로 쉬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C. 눈을 감기 전 마지막 생각을 조심하라. 침대에서 당신이 걱정하는 모든 일을 불러오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그날 일어났거나 다음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을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당신에게 일어났거나 당신을 웃게 만드는 행복하고 긍정적인 일에 집중하라. D. 건강한 일상을 선택하라. 샤워나 조용한 독서, 물 마시기, 명상, 기도, 음악 듣기, 생각을 환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드라마 시청 등은 잠자기 전에 마음을 준비하는 하나의 의식이 될 수 있다. 2. 침실을 어둡게 하고 자라. 여름철에는 많은 사람이 창문을 열 채로 잠을 자고 창을 통해 들어오는 태양빛에 깨어나기 때문이다. 기분은 태도에 달려 있다. 상황 앞에서 보이는 태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 면접과 데이트, 시험을 대하는 태도는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중에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놀라더라도 타격이 더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행동할 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뇌가 매우 활성화된다. 태도는 삶을 대하는 방법에 관한 결정이다. 결정이기 때문에 항상 노력하고 개선할 수 있다. 태도는 기분을 움직이는 강력한 활성제이다. 물론 모든 태도에 반응하지 않는 우울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고통을 겪거나 병에 걸리고 아픔을 당한 사람이라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고 했으면 분명 영향을 받아 상황이 조금씩 나아진다. 뭔가를 간절히 원하면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원한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다. 핵심은 뇌에 목표와 꿈을 심어서 그것들이 우리 옆을 지나갈 때 그쪽으로 주의를 향하게 하는 것이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심지어는 그냥 내버려 둔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의 삶에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길 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크게 상상하고 생각하고 꿈꿔라. 하지만 작은 것부터 행동하라. 당신의 상상력을 건강하게 사용하라. 정말로 무언가를 원하고 열심히 상상한다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의 마음에 날개를 달고 행동 계획을 세우며 그것을 실행하라. 여기에서 계획은 필수이다. 계획이나 단기 목표가 없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의 말처럼 아래에 토대를 쌓을 수만 있다면 하늘의 성을 쌓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상상력을 발휘하라. 꿈을 꾸어라. 신경생물학적으로 무언가를 강한 희망을 품고 상상하면 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당신의 뉴런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감정 상태가 유도되기 때문이다. 삶에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끌어들인다.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존재의 깊숙한 곳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크거나 작은 계획을 이루는 데 열정을 쏟아라. 그러면 당신 속에서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안정감과 자신감, 기쁨을 얻게 된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당신의 뇌가 변하게 된다. 며칠 동안 희망의 꿈이 지속되면 신경 발생 과정이 활성화된다. 줄기세포는 해마로 이동하여 뉴런으로 변한다. 우리는 새로운 신경세포를 재생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고 있는데 열정과 꿈이 그 중에 하나다. 원한다면 모든 인간은 자기 두뇌의 조각가가 될 수 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은 정확한 목표 달성에 집착하라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최고 버전을 끌어낼 수 있는 정신 상태를 갖자는 것이다. 목표에만 집착하면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 달성에만 집중해서 삶에서 벌어지는 다른 흥미로운 일들은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더 넓은 시선으로 다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도 있다. 인생에서 우리는 항상 신호들을 받는다. 신호마다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알맞은 길을 찾고 우리의 최고의 버전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이다. 뇌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두는 것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각된다. 우리 뇌에서 뉴런은 우리의 주의 집중 방식에 따라 작동한다. 주의력을 조절할 수 없어서 제대로 집중할 수 없으면 의사결정 과정의 효율성에 악영향이 생긴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정신자동증을 해체해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쪽으로 다시 주의를 돌릴 수 있다. 즉, 주의력은 의지의 행위이므로 훈련할 수 있다. 의지를 통제하려면 우리가 주의력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당신의 주의력을 훈련하라. 당신의 환경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에 집중하도록 노력하라. 현재의 순간을 음미하라. 때때로 감각에서 오는 느낌들에 익숙해지면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음미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만일 오렌지나 바나나 또는 햄 조각을 먹는다면 그 맛을 즐겨보라. 냄새와 질감, 풍미를 느끼도록 노력하라. 또 공원에서 과감하게 눈을 감고 당신의 청각과 후각에 집중해보라. 또 단지 기분 전환으로만 음악을 듣지 말고 소리가 아닌 그 음악에 집중해보라. 결단하라.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잡아라. 당신 주변에서 객관적으로 보기에 가치가 있고 좋은 것들을 살펴보라. 그리고 잠시 그것에 대한 장점들을 반복해서 말해보자. 아마도 당신은 놀라게 될 것이다. 사람과 사건, 상황 등을 대상으로도 이렇게 해보자. 당신의 생각이 차단해서 눈치채지 못한 장점들이 꽤 많을 것이다. 생각과 몸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라. 많은 경우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 회복을 촉진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훈련해야 한다. 감정을 삼키면 질식한다. 스페인 속담에 많이 삼키면 결국 질식한다 라는 말이 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생각과 감정이 건강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자.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옷을 너무 못 입어요 라고 말한다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반응할 수 있다. 첫 번째 반응, 넌 정말 형편없구나 라고 받아친다. 두 번째 반응, 모든 감정을 억누른 채 붕괴하고 슬퍼하며 말을 곱씹어보며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지? 난 그렇게 끔찍하지 않아. 왜 나한테 삐딱한 거지? 다른 스타일로 입어야 할까? 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 반응, 일어난 일을 부인하고 차단하며 생각하지 않고 무시해버린다. 네 번째 반응, 난 마음에 들어. 내가 좀 독창적이고 취향이 독특하거든. 이라고 대답한다. 각각의 반응은 신체와 세포 하나하나와 마음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의 경우는 꼭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 관계가 끊기거나 매우 어렵게 됨으로써 친구를 잃게 될 수도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는 우리를 병들게 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차단하고 침묵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프로이트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억압된 감정은 절대 죽지 않는다. 산채로 묻혀서 최악의 형태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했다. 마지막 대답은 가장 건강한 대응 방법이다. 물론 우리가 늘 제일 나은 방법으로 반응하고 행동할 수는 없다. 성격이나 상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행동하게 되고 나중에야 그 사실을 깨닫는 경우도 많다. 올바른 감정 관리를 위한 간단한 지침. 1. 자신을 알라.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원인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늘 자기 감정을 차단한다면 특정 문제의 원인을 찾기가 더 어려워진다. 어떤 경우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관련 내용을 꿰뚫어 보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라.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 자기 감정을 확인하라. 당신이 느끼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라. 분노와 경로가 다르고 기쁨과 감동도 다르다. 그렇게 해서 사실의 근거에서 하고 해로운 감정들은 극대화하지 말라. 이런 분석은 당신의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3.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라. 상처받지 않고 분명한 자기 생각을 표현하라.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라.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되 조심하라.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금씩 천천히 가라. 당신의 짐을 덜어내고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4. 당신의 최고 버전이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 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꺼내는 법을 배우라. 자기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최악의 버전이 되거나 어떤 것에도 기대감이 없는 둔감한 사람이 된다. 5. 타인이 당신에게 끼치는 영향에 제한을 두라. 언제든 당신을 화나게 만들 수 있는 유해한 사람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라. 그 누구도 당신 내면의 균형을 망가뜨릴 수 없고 그렇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우리는 살면서 혐오감이나 무력감을 경험하고 불안, 낙담, 좌절, 분노를 느낀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건강에 유익할 때도 있다. 우리 주변에 좋지 않은 일을 경고해서 바꾸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그것을 통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균형을 회복시키기 때문이다. 문제는 부정적인 감정이 만성화되어 마음 상태를 영구적으로 변화시킬 때 발생한다. 감사합니다.